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늘 2013 학년도 전문대 정시 모집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2월 21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대학별 계획에 따라서 원서 접수, 전형, 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우리 수험생 가운데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요즘에 전문대학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대학별로 차이가 많은 전문대 전형 일정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정시 원서 접수가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상담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여러분께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죠. 먼저 청원여고 교사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 진학 노하우로 입시 핵심을 짚어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영등포여고 3학년 부장이십니다. 최병기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넥스 에듀 대표 컨설턴트시죠. 남영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그리고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정시 집중 상담 관련해서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많은 수험생들이 저희 1대1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비공개로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서두르셔야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능본 수험생이에요. 네, 다음 주면 이제 원서 접수 시작인데 어느 정도 좀 그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예측표에다 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한번 구체적으로 잘 받아보세요. 오늘 상담과 네. 분석은 남영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 성적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검정고시 치는 학생인데요. 내신 점수가 따로 없고요. 이 검정고시 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을 비교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 성적만 보게 될 건데요. 먼저 언어능력 보겠습니다. 언어능력 표준 점수가 116점으로 100분위에 74점입니다. 수리 나형 좀 낮은 편인데요. 표준 점수 101점이고요. 100분위 55점입니다. 이 친구 외국어가 가장 강한 친구인데요. 표준 점수 131점이고 100분위가 94점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 사회문화, 그래서 사회탐구의 점수가 61점이고 100분위 82점, 사회문화 67점에 100분위 97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의 정시 희망대학을 먼저 알려주셨는데요. 가군의 성신여대 국어불문학과하고 나군의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인문과학부, 다군의 동성여대 국제경영학과나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과 그리고 정시 희망대학을 좀 함께 살펴봤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예, 일단 이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점수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어떤 게 네.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할 건데요. 예. 화면을 좀 보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이 이제 보통 대학에서 반영하는 성적이 조합이 언수회탐, 언수회, 수회탐, 원회탐 이렇게 반영하는 비율이 있는데 언수회탐의 총점이 476점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아까 성적 개별로 보셨던 것처럼 외국어 성적 높은 편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총점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 100분위 점수로 환산할 경우에 77점으로 보여지고요. 언수회는 348점, 수회탐 360점, 언해탐 375점의 총점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 언해탐이 87점으로 참 높은 편이죠. 이 친구의 가장 좋은 조합은 언해탐 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보시는 예상 누적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이제 누적 소차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해탐이 가장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분위 점수를 또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100분위 점수의 경우에는 언수회탐, 언수회, 수회탐, 언해탐 100분위 점수를 받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언수회탐이 총점 313점으로 100분위로 예상할 경우에 77점 비슷하죠. 네. 그런데 여기 받은 언해탐 같은 경우는 아까 표준 점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85점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도 100분위로 기준한다 하더라도 언해탐이 가장 높은 반영 비율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실제로 그 점수를 활용해서 할 때 표준 점수를 활용한 언해탐 조합이 가장 이제 높은 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점수 때 보통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총점 대비 한 같은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향으로 볼 때는 우리 학생이 받은 동점자, 똑같은 총점 대비 동점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 차이를 갖고 있는지, 개별 과목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보면 실제로 지원할 때 이제 가능성들이 좀 더 나타날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동점자에 대한 비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이제 총점 476점, 표준 점수 기준이죠.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탐구 영역이 있는데요. 언어 영역은 동점자 대비해서 차이 점수가 이제 거의 근소한 차이, 한 0.5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요. 반면에 수리 영역이 좀 많이 낮은 편이다 보니까 실제 동점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8점 정도 모자른 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외국어는 특히나 이제 다른 과목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어는 13점이 더 높게 나타나고요. 탐구 과목도 이제 1등급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5점 정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분위도 한 번 더 보실 건데요. 백분위 점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자기 점수 총점이 313점 점수에 비해서 언어 영역은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는 언어 영역이 표준 점수가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한 2점, 2.2점 되고요. 수리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점을 받은 학생들 수준에서 약 한 22점 정도 모자라는 형태로 추정이 되고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높게 한 16.5 정도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 탐구도 마찬가지로 7.7점이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외국어 탐구 영역에 대한 성적이 동점자보다 높다는 것이 결론이 났으니까 실제로 반영 조합을 할 때 아까 처음에 개별 성적을 봤을 때처럼 외국어 탐구 영역 반영이 높거나 외국어 탐구의 조합이 잘 이루어져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외국어와 탐구 반영률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성신여대 그리고 연세대 원주 캠퍼스 그리고 동덕여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이나 전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제가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학의 모집 요강과 함께 점수 차이 해당되는 부분을 화면을 좀 준비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 가군의 성신여대 불어불문학과에 대한 지원을 희망했고요. 경쟁률을 보시면 정시 경쟁률 치고 이렇게 좀 낮은 편은 아닙니다. 5대1 정도, 6대1 정도의 예년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수능 성적 1단계에서 수능 만점에 500점 만점을 보이고 있고요. 언외나 수탐 중에 택 1을 합니다. 언어하고 외국어를 조합하거나 아니면 수하고 탐구를 조합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학생에 대한 가장 좋은 조합은 외국어하고 탐구인데 그 조합이 약간 좀 이제 틀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신여대 불어불문학과에 지원할 경우에 그 부분이 좀 불리한 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에 작년에 이제 지금 만점 점수의 가능 점수로 대학별 계산식을 했을 때 약 445점 정도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지금 학생이 받은 점수, 언해탐 활용지표 했을 때 언어나 수탐을 택일해서 반영한 점수로 판단하면 약 425점으로 판단되다 보니까 특히 100분위 점수로 판단했을 때요. 한 19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는 가군의 성신여대 불어불문학과 같은 경우는 반영 조합이 좀 부족한 관계로 불리하지 않은가라는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군에 지원한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인문과학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기도 이제 경쟁률이 좀 비슷하죠. 그런데 1단계 수능 만점 똑같이 500점 만점이고요. 언해탐을 반영합니다. 유리하네요. 활용 지표로 판단하면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섞어서 이제 반영을 하는데요. 실제로 가능 점수가 500점 만점에 309.7점 정도로 이제 보통 합격 가능선에 계산을 하는데 지금 학생이 받은 점수를 계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312점 정도로 돼서 한 2.4점 정도가 좀 남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지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점수가 남는다고 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수준이 돼서 지금 학생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한 적정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군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군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다군 자체는 지원 성향 자체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실제로 점수가 좀 남는다 하더라도 최초 합격할 수 있는, 처음에 합격할 수 있는 경향으로 좀 보기 좀 힘든데 실제 다군의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 이제 우리 수능 만점 7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외탐, 언수 중에 택일 하게 돼 있죠. 이 전형이 지금 학생한테는 가장 어울리는 조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조합이 외탐구를 이제 반영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데 실제로 지금 다군에 포진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점수 자체의 총점 부분 자체가 높은 학생이 지원하는 경향이다 보니까 가능한 점수 620점대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이 받은 점수는 외탐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607점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 점수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래서 조합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만 사실은 지원했을 때 합격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가군하고 다군에 있는 여대들이 사실 조금 불리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특히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좀 외국어의 가산점도 좀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이 학생한테는 좀 유의미성이 좀 어떨까요?
예, 동동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어의 5% 가산점, 그다음에 이제 수리형의 점수에 3% 가산점을 주는 전형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래서 외국어에 가산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외국어 탐구, 그다음에 수리하고 언어 이렇게 붙여서 이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외국어 탐구를 본 학생들 중에서 외국어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특히나 올해같이 이제 수능 시험에서 표준 점수가 외국어 점수 높은 경우에는 네네. 외국어 가산점을 줄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외국어 점수가 다른 과목 점수보다 특별히 많이 높아서 예, 더 빛나게 될 경우는 가산점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5%의 가산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자기 받은 점수가 좀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그 유의미한 부분을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학생들이 많은 부분 착각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정 과목이 자기 점수 높다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특정한 과목에 가산점을 줄 경우에는 자기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반영 영역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동동여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영역에 가산점 5%가 주어지는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어 점수가 많이 높은 경우에만 예, 유리한 점을 좀 볼 수 있는 전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꼼꼼하게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더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면서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국어하고 탐구 영역에 대한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그 높은 조합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서울시내 주요 대학이라든가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언수회탐 반영이 가장 높죠. 그래서 외국어 탐구 그다음에 선택하는 그런 전형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의 그 조합들을 좀 많이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이제 가군의 삼육대라든가 아니면 나다군의 이제 동동여대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탐, 외탐 이렇게 그 조합이 학생에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가군과 다군의 한성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언수회탐을 반영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반영 비율 그 자기가 받은 점수의 비율이 높은 경우, 높은 점수에다가 반영 비율을 30%, 10% 이렇게 나눠서 비율 가중치를 주다 보니까 그 가중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학생한테 유리한 점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전형이 있는 대학들을 꼼꼼히 살펴서 전형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정시 지원을 보면 볼수록 이 반영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학생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은 물론이고 어떤 대학을 좀 더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추천 대학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실제 총점 대비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성향이 되고 그다음에 대학 계산식을 했을 때 좀 유리한 점을 따져보아서 제가 가나다군의 상향 적정 안정권 대학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군의 상향대우를 아까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성신여대 불어불문학과는 이제 상향으로 놨고요. 실제로 이제 학생이 희망하다 보니까 사회 점수는 난다고 합니다만은 그 조합 자체가 이제 좀 고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어 점수가 반영이 되니까 가능성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적정대학으로는 한성대 행정학과인데요. 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뭐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밤늦게 다니는 건 아니니까 가능성이 있겠고요. 삼육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원 조합이 맞다 보니까 적정대학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는 이제 성남에 있는 을지대 의료경영학과가 언외를 반영하니까요. 네. 점수 반영 조합은 괜찮다 보니까 안정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군에선 상향으로 용의대 경영체행자학과인데요. 외탐을 반영합니다. 경영체행자학과 사실 과가 굉장히 좋은 과죠. 네. 희망하는 과가 많다 보니까 그 외탐 반영하다 보니까 점수 조합은 괜찮고요. 실제로 점수는 많이 모자란 편이긴 합니다만은 지원했을 때 가능성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적정한 대학으로는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인문과학부인데요. 실제 점수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딱 그 점수 가능 점수에 맞다 보니까 지원을 해볼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정적으로는 용인대 경영정보학과가 안정할 걸로 보입니다. 다군에서는 사실은 안정하는 대학을 참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상향 지원으로 동동여대 아까 국제경영학과가 말씀드렸었는데 조합이 가능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몰릴지 이제 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고요. 적정대학으로는 한성대학교의 지식정보학부 야간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대 중에서 가장 영어에 가장 유리한 곳에 판단하려면 어떤 쪽인지. 지금 아무래도 외국어 점수를 좀 잘 활용을 하고 싶은데 여대 쪽에서 어떤 곳이 좀 유리하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서울권에 있는 여대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실제로 외국어 반영 비율 자체가 크게 이렇게 다르게 반영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동동여대라든가 덕성여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대학들이 보통 주어져 있고요.
실제로 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 수학하고 이제 탐구가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조합 안에서는 외국어 하나만 가지고 딱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지원할 때 동덕여대 같이 이렇게 딱 조합이 되는 학교들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영어 활용해서 약간 통역이나 이쪽으로 하고 싶어요. 아, 네. 외국어의 좀 강점을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고 싶은 것 같은데, 앞으로 대학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첫 단추 잘 끌 수 있도록 이번에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수료 영역 성적이 낮고요. 그리고 외국어 탐구에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 탐구 비율이 높은 대학과 그런 조합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천하는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을지대 의료경영학과를 안정 수준으로 추천하고요. 나군에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인문과학부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를 상향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정시 집중 상담 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시 상담 이렇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시 상담에 대한 신청 문의 가능합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실 수 있는데요. 02-3789-9595번부터 7번까지 전화 주시면 상담 신청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정시 상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재작년에 수능 본 졸업생이에요. 아, 재작년에 네. 이번에 수능 봤어요. 그러면 두 번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성적은 네. 좀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어때요? 예, 좀 몰랐어요. 아유, 다행이에요. 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병기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상담을 요청하신 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평균했을 때 5.88 등급입니다. 수능은 언어가 표준 점수가 124점, 백분위가 94점이었고요. 수리 나영이 117, 76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저조하게 나왔죠. 다른 거에 비해서. 외국어의 경우 131점에서 94점입니다. 언어하고 백분위가 같게 나왔습니다. 네. 사회탐구의 경우 정치는 59, 77이 나왔고요. 사회문화는 70에 99로 1등급을 맞은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표준점수 합산이 501점이고 백분위 합산이 352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정시 희망하고 있는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학생의 경우는 정시 가군에서는 인하대 국제언어문화학부를 희망하고 있고 나군에서는 단국대 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군은 가톨릭대 법정경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신 성적도 봤고요.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학생부가 굉장히 무리가 네. 되는 성적입니다. 학생부가 이제 실질 반영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간 반영 점수 차이가 중요한데 아마도 그 반영 점수 차이가 큰 바깥의 범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지원 희망 대학들도 보면 수능 100% 전형들이 많아서 그거는 참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능 성적에서 수리 영역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정시의 경우는 수능 성적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큰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이 수리 반영 비율이 다소 좀 낮은 비율입니다. 20%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리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한 번쯤은 네네. 고려를 해본다면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다가
2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의 경우가 수리를 반영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럼 선생님 말씀은 지금 편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500점대 초반이지만 2+1으로 가기에는 조금 수리 영역의 그러게요. 부담이 예. 있어서 그렇게 좀 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그 점수대라면 또 3+1 대학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느 대학들을 좀 주목하고 조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학생의 경우는 표준 점수 4개 영역 3+1 조합으로 본다면은 지금 가톨릭대 인문사회 계열이 30, 20, 30, 20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그런데 또 외국어를 좀 잘했기 때문에 광운대 법학부의 경우도 30, 20은 같지만 외국어가 40%입니다. 예. 그러고 탐구가 10% 반영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100분위를 3개 반영하는 대학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수리에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런 대학 가천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40, 40, 20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합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수리 영역 점수가 우리 학생에게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가나다군에서 인하대와 단국대 그리고 가톨릭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대학들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저 인하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하대의 경우는 이제 국제언어문화학부가 모집 인원이 47명입니다. 최종 모집 인원은 20일 이후에 확정되겠지만 전형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100%입니다. 그런데 수능도 언어 30, 수리나 20, 외국어 30, 사탐 20입니다. 인하대 국제언어문화학부는 보기 드물게 수리, 나영하고 사탐을 지정한 대학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산점은 없습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 행정학과를 한번 살펴본다면. 네, 나군에 있죠. 예. 단국대의 경우는 지금 나군의 행정학과인데 이거는 수능 100%입니다. 그런데 이 단국대는 다른 군에서 뽑는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 나군을 선택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역시 반영 비율은 30, 20, 30, 20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리 가나를 오픈해 놓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리가 0에 10% 가산점을 주고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대 법경영학부를 본다면은 작년에는 가톨릭대 법정경학부가 법학 따로 정경학부 따로 뽑았었습니다. 네네. 올해 처음 이제 합쳐서 뽑는 대학인데 모집 인원은 15명입니다. 역시 수능 100%고요. 반영 비율 역시 30, 20, 30, 20입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국대의 이 가톨릭대의 경우는 뭐 수능 반영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반영 계산식에 있어서 작년에는 영역별 계산을 했지만 올해는 총점 계산을 한다라는 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 맞는 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좀 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시 모집의 최고의 지원 전략은 올바른 수능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아주대 사회과학대학의 행정전공이라든지 가톨릭대 법정경학부를 상향 지원으로 보고 있고요. 적정 지원으로는 경기대 행정학과라든지 건강경영학과, 나군에서는 이 학생이 이제 경영이라든지 행정 이런 쪽을 많이 원했기 때문에 이제 나군에서는 명지대 경영학과가 상향 지원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명대 사범대학이라든지 지적재산학과는 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군은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에 유럽어 학과입니다. 루마니아어라든지 우크라이나어 또는 이제 광운대 행정학과. 아까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군은 안정 지원은 없거든요. 그리고 적정이라고 본다면은 가톨릭대의 법정경학부라든지 인문학부가 좀 이 학생하고 조합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리 영역으로 인해서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지금 적정 지원으로 추천해 주신 대학들 전형 방법이라든지 반영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먼저 가군에서 경기대의 행정학과라든지 관광경영학과를 보겠습니다. 네. 학생부 30, 수능 70으로 반영을 하는데 반영 방법이 30, 20, 30, 20입니다.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군에서는 인하대 인문학부를 말씀드렸는데 인하대 인문학부는 우선 선발을 합니다. 모집 인원의 30%를 수능 100%로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은 학생부 30, 수능 70으로 뽑는데 역시 이제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30, 20, 30, 20.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하대의 경우는 보기 드물게 수리 나영하고 사탐을 지정한 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로울 것 같고요. 예. 다군에서는 가톨릭대 법정경학부라든지 인문학부를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수능 100% 전형입니다. 역시 반영 비율은 30, 20, 30, 20이고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 학생이 굉장히 그 정시희망대학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통해서 선정을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11년도 졸업해서요. 네. 이번에 3수생인데 비교 내신 들어가는 학교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시 모집에서 네. 이제 비교 내신이라는 건 본래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산출할 근거가 없을 때 적용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그 내신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검정고시생들이나 이렇게 하는데 정시 모집에서 3수생 비교 내신하는 대학은 수도권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이 학생이 처음 이제 지원 희망대학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수능 100% 수능 100% 전형 예. 전략으로다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영식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분석을 같이 보셨는데요. 네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말씀 잘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능 100% 전형을 많이 노리는데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모집 영화를 보면서 고민하다 보면 이런 착각이 많이 빠집니다. 수능 성적으로 우선 선발을 일부 인원을 뽑고 그 다음에 일반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내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선발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정시에서 전형을 지원할 때는 일반 선발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 점수를 판단해야지 우선 선발을 노리는 경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선발 인원만큼 그 모집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또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네. 그런 그 함정에 좀 빠지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100% 전형을 선택한 것이 맞는 선택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생님 골라주신 대로 이 연수회탐의 좀 반영 비율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상담한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선우는 현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료 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하는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경기대 행정학과와 관광경영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하고요. 나군에는 인하대 인문학부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군에는요, 가톨릭대 법정경학부와 인문학부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옳은 경제정책 수립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던 경제 관료를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 꿈을 위해 노력하던 모습으로 입학사정관들에게 인정받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1, 2학번 이영건입니다. 입학사정관제 합격의 즐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영건 군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한양대학교. 전공하고 싶은 분야의 경험과 도전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영건 군. 이제 공급 양이 아니라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은 농부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 거지? 경제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빠짐없이 참여했는데요. 고등학교에선 직접 경제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경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경제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이론보다는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좀 더 경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진로 탐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영건군. 청소년 신문의 학생 기자로도 활동했는데요. 저는 학생 기자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경진 대회를 다녀와서 쓴 소감문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대회가 평택에서 열렸을 때 그거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한 기사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사들을 쓰면서 저는 제 주변에서 경제학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었고 또한 기사 작성을 위해서 찾았던 이론들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 영건군은 먼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챙겨봤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면접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을 만들어 연습했다고 합니다. 경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고 작성을 하셨어요. 실생활과 좀 더 밀접한 경제 지식, 이론, 그리고 경제 상식에 대해서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어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자신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풀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영건 학생 경우에는 교내에 없는 경제 동아리를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창설을 해서 활동을 했던 적극성을 보였고요. 그 이외에도 교외에서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 기자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경제 분야의 상식을 쌓는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영건군.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가장 잘하는 분야로 만들어 가능성을 인정받은 한양대 이영건군의 합격 보감이었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정시 집중 상담 기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를 통해서도 정시 상담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정시 상담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전 요번에 수능 본 학생입니다. 네, 어떤 점이 요즘에 가장 궁금해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네, 참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 점수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학 알고 싶습니다. 네, 안전하게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남영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이제 내신 성적부터 먼저 볼 건데요.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하고 영어 4등급, 수학이 3.6등급, 사회가 4등급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수능 점수는 이제 내신보다 좀 높은 편인데요. 언어가 표준 점수 124점에 백분위 94점으로 좀 아까는 2등급이죠. 이 영역은 수리 나영은 137점으로 97%, 97점에 1등급입니다. 외국어는 129점에 92점을 백분위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 삼국지리가 68점으로 98점의 백분위를 갖고 있고요. 경제는 62점, 사회문화는 67점에 백분위 97점의 1등급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대학입니다. 희망하는 정시 희망대학인데요. 가군의 이화여대 서울패션학부하고 경희대 하스피털리티 경영학부하고 나군의 한국외대 프랑스어학과, 다군의 중앙대 경영학부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외국어 성적이 아쉽습니다. 네. 좀 아쉽죠. 네, 1등급이 네.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받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점수태가 사실은 최상위 그룹에서는 조금 이제 밑에 있는 점수다 네. 보니까 실제로 좀 그 점수가 두텁게 뭉쳐 있죠. 그래서 좀 욕심을 내볼만 하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욕심을 내지 않자니 좀 아쉽고 네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받은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에 대한 똑같이 이제 그 총점에 대한 동점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성향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언수회탐 총점이 525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렇게 총점 대비해서 이제 지원 성향을 보통 보일 텐데요. 525점 점수대가 사실은
최상위권으로 가기는 조금 이제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제 눈높이를 낮추기에는 좀 안타깝고 이런 네. 점수대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밑에 보시면 예상 석차 100분위를 보시면 이제 그 점수대가 11,253등 정도로 이제 보통 보이는데 저 정도 점수대가 사실은 이제 많이 뭉쳐 있다 보니까 높였으면 좀 불안하고 이런 부분 좀 보여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회탄 점수 그렇고요. 원수회 390, 원수회탄 401점, 388점 해서 실제로는 많은 대학이 반영하는 원수회탄 반영이 가장 유리한 걸로 판단됩니다. 100분위 점수도 함께 보실 건데요. 100분위 점수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총점이 381점으로 100분위 점수가 사실 표준 점수 조합보다는 좀 높은 편이죠. 네네. 97점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예상 수치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높은 걸로 보이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주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표준 점수 반영이 높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원수의 수회탄, 원회탄 중에서 원수회탄 반영률이 가장 유리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표준 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520점대 학생들, 특히나 인문과정 학생들 작년에 참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게 많이 고민될 텐데,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전략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또 동점자들과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동점자들이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 유불리가 좀 있을까요, 선생님? 예. 아까 제가 말씀 좀 잘못했는데, 그 총점제 비교한 거하고 해서 동점자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실제로 그럼 525점대 학생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동점자 추정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525점을 맞은 학생들의 이제 점수에서 우리 학생이 받은 자기 점수, 언어 점수는 124점입니다. 실제로 520점 받은 학생들이 이제 비슷한 점수. 왜 언어 영역 자체가 이제 2등급인데 안타까운 2등급이 다 비슷하겠죠? 실제 수리 영역이 130점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520점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점수 한 1.9 정도 높은 점수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어가 좀 안타깝죠? 129점으로 해서 지금 동점자들 비교해서는 좀 3.8점 정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반영률이 좀 낮은 데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100분위 점수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100분위 점수 같은 경우는 381점으로 총점이 보여지는데 자기 점수는 94점입니다. 이 100분위로 계산하니까 또 어느 정도 모자란 편이 되겠죠. 근데 오히려 수리 영역 점수는 이제 비슷하게 1점 정도 나타나고요. 외국어는 여전히 똑같이 한 3.8점 정도 모자라게 보입니다. 오히려 탐구 점수가 한 2.5점 좀 남는 걸로 판단돼서 탐구 올해처럼 이제 변별력 있는 탐구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게 높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또 유리한 부분으로 또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원수회탐을 다 반영을 하는 대학을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경희대 그리고 한국의대 중앙대입니다. 이 대학들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좀 적절하게 지원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지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이제 하스피탈리티 경영학부에 대해서 지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쟁률을 보시면 이제 그 2010년도에 이제 그 8.2대 1로 굉장히 높죠. 굉장히 희망하는 학과, 지금 이름이 좋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분석 단계 1단계에서 수능 만점 700점 만점입니다. 당연히 원수회탄 반영하고요.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이제 그 원수회다 같은 경우에 이제 표준 점수 이제 탐구 100분위를 반영할 텐데요. 가능한 점수가 700점 만점에 670점대가 돼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학생의 대학별 계산을 계산했을 때 669점으로 보여서 약간 모자라는 점수. 실제로 이제 저 점수대에 근접한 점수를 보이다 보니까 소신 있게 지원했을 경우에 이제 합격 가능할 수 있는 수준 되겠다. 판단은 좀 됩니다. 그리고 나군에 이제 우리 한국외대 프랑스어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요. 한국외대 프랑스어학과는 이제 그 프랑스어학 자체가 이제 인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경쟁률도 좀 낮은 편입니다. 아까 그 경희대에 비해서. 실제로 1단계의 순수 만점이 8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고요. 당연히 반영 영역도 언수회탐, 내가 다 모두 반영을 합니다. 표준 점수만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800점 만점에서 가능 점수가 542점대를 맞아야 계산을 맞아야 가능한데 우리 학생이 이제 자기 점수를 판단해 보면 543점으로 실제는 이제 점수가 근접해 있죠. 한 1점 정도 남는 편인데 그 지망하는 대학의 이제 어떤 모집에 몰리는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합격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이 좀 됩니다. 다군에 우리 학생이 중앙대 경영학부를 이제 노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요구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대학인데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합격생의 점수에 따져봐도 지금 세 가지 대학 중에서 지금 중앙대 경영학부가 가장 높은데요. 경쟁률도 굉장하네요. 경쟁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경쟁률도 60대 가까이 됩니다. 다군의 성향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면이 많이 있는데요. 수능 만점 1000점 만점에 이제 수능 100% 만점에 원수회탄 당연히 반영을 하고요. 활용 지표는 당연히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섞어서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971점대를 맞아야 중앙대 계산식에 의해서 맞아야 되는데 자기 점수를 판단해보면 955점으로 굉장히 많이 모자라죠. 16점 몇 점이 모자라는데요. 이 다군의 성향이다 보니까 당연히 모자라게 판단이 될 거고요. 이제 모집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로 제가 지금 점수를 봤을 때는 좀 불가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분석대로라면 한국 외대 프랑스어과가 참 잘 찾았다. 지금 학생이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럼 학생이 원하는 이제 안전한 대학을 포함해서 그럼 조금 폭넓게 지원 대학을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네.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성적에서 외국어 반영이 좀 적으면서 언어 수리 점수에서 반영이 가능한 대학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봤고요.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한 이제 지원 대학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의 상향은 이제 우리 학생이 아까 경희대를 희망했었기 때문에 네네. 경희대 이제 아까 그 학과보다는 경제학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경제학과 상향을 놓아서 봤고요. 적정한 수는 숙명여대로 봤습니다. 우리 숙명여대 그 조합 부분 자체가 사실 학생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경희대 의상학과 아까 그 이화여대 이제 소매 패션 학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의상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경희대 의상학과도 실제로 이제 점수 반영 기준에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니까 적정 대학으로 판단했고요. 네. 하향으로는 이제 국민대 경제학과 점수를 좀 많이 낮추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점수대에서 많이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적다 보니까 네네. 하향대학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나군에서는 상향으로 우리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학생이 선택한 학과는 좀 적정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적정했고, 사실은 예. 학과별로 봤을 때 프랑스 학과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는 학과가 국제성상학과다 보니까요. 국제성상학과는 사실은 점수는 좀 모자랍니다만은 상향해서 판단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적정한 대학으로는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점수 조합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적정 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향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많이 좀 남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할 대학이 많이 적다 보니까 예.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다군에서는 중앙대경영학부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을 같아 제가 한번 상향으로 한번 같이 놔서 봤고요. 실제로 이제 다군에서는 사실은 하향하는 부분은 좀 적고요. 네네. 다군의 적정대학으로 홍익대 경제학부가 실제 학생이 갖고 있는 반영 점수 비율로 봤을 때는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재수하는 입장에서 안전하게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군의 적정 지원으로 꼽아주신 숙명여대와 경희대, 선생님 좀 자세하게 전형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네. 또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의상학과인데요. 실제 경쟁률이 아까 이제 그 다군에 있던 경쟁률보다 좀 다르죠. 좀 낮은 높은 편은 아닌데요. 실제 1단계 700점 만점을 하고 있고 우리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능 점수는 661점이 되면 학교 가능한데요. 실제로 자기 점수는 669점으로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경영학과보다는 좀 많이 남는 편이라서 사실은 경희대 의상학과를 지원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했고요. 우리 숙명여대의 소비자경제학과를 제가 또 추천해봤습니다. 경쟁률은 대부분 이제 5, 6대 1이면 어떤 평범한 경쟁률을 볼 수 있고요. 실제 1단계의 수능 만점이 600점 만점입니다. 당연히 언수회탐 반영을 하고 여기는 100분위를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들 언수회탐에 대한 반영률 봤을 때 100분위 점수가 좀 더 유리했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예. 실제 100분위 반영한 부분이 안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600점 만점에 551점 대학별 계산했을 때 가능 점수인데요. 실제 우리 학생이 받은 지금 자기 점수는 568점입니다. 그래서 약간 10점 정도 남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점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경희대와 숙명여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좀 학교들을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만약에 교차전을 했을 때 저한테 유리한 학교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수리 나영이 1등급입니다. 예.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대학의 어떤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 교차 지원을 많이 고민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교차 지원에서 이제 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은 우리 학생 점수 때보다는 조금 더 낮은 점수 때 학생들이 좀 보통 많이 이로운 점을 볼 수 있고요. 예.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차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의 그 폭이 많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인문계 학생이 사실은 전체 수험 생존이 좀 많은 편이고 자연계 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 모집 단위가 좀 많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을 걸 판단하는데 네네. 실제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수리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이 없는 이제 경희대 지리학과 같은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자연계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점수도 좀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지원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지원했던 이제 가능한 대학들 네네. 말씀드렸던 거하고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되다 보니까 교차 지원한다고 해서 그 본인이 희망하는 과들을 왜냐하면 네. 이제 자연계는 굉장히 많은 과들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만은 학생이 전공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고르는 데도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차 지원하는 부분이 크게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이제 전공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수리 가역에 대한 가산점도 문제가 그렇죠. 될 거니까 조금 좀 소극적으로 좀 네. 교차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봉현 선생님도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보셨는데요. 조언을 좀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정시 지원하기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힘든 그러니까요. 성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일 이후에 최종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을 해달라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모집 인원만 갖고 한다면은 굉장히 버거운 거가 될 수 있지만 금년은 수시 모집에서 굉장히 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시로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버거워도 2월 인원이 많으면 한번 해볼 만한 대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최종 모집 인원이 18일 날 수시 모집 최종 등록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또 워낙 그 또래 친구들 군에 몰려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 모집 인원까지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선의 결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은정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성적대의 특성상 그리고 지원자의 신분상 최종 인원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과감한 좀 하향을 좀 한 군데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교차 지원은 조금 더 소극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추천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와 경희대 의사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나군에는 동국대 정치행정학부를 적정 수준으로, 다군에는 홍익대 경제학부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정시 상담을 해봤습니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혹시 교차 지원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 고려해야 될 일은 없는지 우리 남혁 선생님, 정시에서 교차 지원 고려한 학생들 어떤 점에 좀 특히나 주의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리 가형에 대한 가산점하고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가탐을 선택하는 가산점이 있고요. 이 가산점을 포함해서 점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점수대가 몰리는 부분은 이제 중위권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중위권 학생들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다가온 정시 원서 접수 시작에 대비해서 오늘 심도 깊은 정시 집중 상담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최병기 선생님 그리고 남영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정시 집중 상담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또 송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사회 각계 멘토들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12월 31일에는 또 2013학년도 대입 총정리, 내년 1월 1일에는 2014 입시 이것이 궁금하다 등등 저희 계속해서 특집 마련하고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 관심 갖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